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에서 제212회 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했으며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 같은 날인 23일에 행해진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아 마츠노 관방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츠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때 답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 담당상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로부터는 우선 이번 기시다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일조 관계를 새로운 상황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 그리고 대국 간의 기초한 판단과 같은 지난해의 소신 표명 연설에는 없었던 표현이 많이 나온 배경에 대해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마츠노 관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방침은 일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재반 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일본과 북조선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그동안에도 두 나라의 현안을 해결하고 쌍방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관점에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리의 결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전달함과 동시에 순회 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오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이러한 인식하에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고 북조선과의 재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일조 현안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표현하신 것으로 일조 쌍방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조 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는 대국적 관점에서 총리 스스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로부터의 또 다른 질문으로 이번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지난해까지의 소신 표명 연설에 있었던 일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재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대신 일조 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대국 간에 입각한 판단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존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츠노 관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오늘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일조 평양 선언에 따라 북조선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수녀 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신 바와 같이 일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일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표현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일조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표현하신 것으로 일본과 북조선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조 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대국적 관점에서 총리 스스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전번 방송에 이어 일본의 주말 휴식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즈 고원의 별장지에는 유럽풍으로 건축된 것이 많았고 일본의 작은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관광객들 속에서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숲속 안에 위치한 별장은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는 데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온천욕 등 충분한 휴식을 한 저희들은 다음 날 주변 관광에 나섰습니다. 눈에 안겨오는 것은 흥미로운 면모를 가진 오무로산이었습니다만 오무로산은 4,0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오무로산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고 높이도 580m 정도이지만 때로는 초목이 우거져 녹색이었고 엎어놓은 밥그릇과 비슷한 모양으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무로산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보호를 위해 산 꼭대기에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정상에서 내리면 산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둥그런 오솔길이 있습니다만 저 멀리 후지산과 바다가 보이는 등 경치가 아름다워 저는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오무로산의 화산 분화구 아래로 내려가는 층계가 있었고 믿기 어렵겠지만 한때 불과 화산재를 뿜어내던 화산 입구 부근에서 지금은 활을 쏘는 장소로 되어 많은 사람들이 활쏘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리프트에 올라 지상으로 돌아와 테마공원인 니지노사토에 갔습니다. 니지노사토는 무지개 마을이라는 뜻으로 영국 마을, 카나다 마을, 일본 총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출입문에는 영국, 카나다, 일본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고 입구를 통과하면 영국 마을이 있고 마을에 있는 간이역에서 철도를 이용해 카나다 마을로 갈 수 있는데 증기기관차를 이용해
공원을 둘러보는 재미도 색달랐습니다. 카나다 마을을 지나 일본 전통 마을을 재현한 마을에서는 종이 만들기, 말린 꽃을 사용한 여러 가지 창작 체험 등 전통 공예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장인이 공예품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장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밥사발을 만들었습니다만 사발은 후에 화로에서 구워내어 완성되면 저희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주 고온 관광의 마지막 날 저희는 이주 사보텐 동물공원으로 갔습니다. 북조선의 평양에도 동물원이 있습니다만 이주의 동물공원은 북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광대한 면적의 이주 사보텐 동물공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인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볼 수 있었고 직접 동물들과 어울리는 체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동물이 살고 있는 언덕 주위를 둘러싼 인공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을 관찰할 수 있었고 또한 동물 체험 구역에서는 동물이 먼저 사람에게 접근해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모습을 보니 놀라움과 함께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휴식으로 웅장한 이주 고원의 모든 관광 명소를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만 관광 안내서에 의하면 복합문화센터에는 쇼핑과 시즈오카 유명 요리가 소개되고 시미즈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대관람차 등의 즐길 곳도 많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의 북조선 관련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인공위성의 촬영과 탈북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북조선의 지도자 전용의 화별장은 총 33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가장 자연 환경이 좋은 곳마다에 있는 화별장에는 다 군인과 많은 관리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가라고 불리우는 노동당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출하여 특별 관리를 해온 미녀와 남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20대 말까지 별장 관리원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황금 시기라고 불리우는 청춘기를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가족에게 편지조차 보낼 수가 없고 심지어 부모가 사망하여도 집으로 갈 수 없는 엄격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인기가 있는 직업이라 하지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별장에서의 근무를 신분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로 옥가에 선출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특권층의 향락을 위해 일반인들이 청춘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슬픈 현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별장은 특권층만 즐길 수 있는 북조선의 화별장처럼 삼엄한 경비와 특별 서비스는 없습니다만 일본 전국 각지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는 휴양시설 그리고 온천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철도, 호텔 등의 관광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바람직한 일반 국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지난주 방송에 이어
일본의 주말 휴식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북조선은 4개의 지역 국가에서 제외 공관 외교 대표들을 좀 폐쇄하는 그런 행동을 좀 했었습니다. 홍콩, 우간다, 앙고라, 스페인에 있는 4개 여한 외교 대표들을 좀 조르하려고 한다고 그런 결정을 좀 했다고 하는 것인데 12월 3일 날에는 북조선의 좀 왼손 대변인인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제기된 질문에 대답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 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부들을 조르스 및 신설할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왼성 대변인을 좀 말하고 그리고 이 대변인은 앞으로도 필요한 외교적 저지를 좀 계속 지휘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앞으로도 제외에 있는 외교 대표들은 계속 폐쇄나 조르스를 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이 좀 지금은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면 역시 자금을 좀 운영 가족 자금이라고 할까 이런 대사관이나 그런 시설을 좀 운영하는 자금을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폐쇄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에 좀 많은 제외 외교 대표들,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교 대표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 자금을 한 것은 조달을 해야 된다.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전대라고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도 이런 좀 중요한 대표부에서도 북조선 본국의 여유가 좀 없었을 때는 북조선의 이른바 좀 예술 영화 이런 것을 좀 가져오고 미국의 대학에 이런 영화 예술의 영화를 좀 매각을 좀 하다가 유엔 대표부의 운영 자금으로 좀 자기 조달을 좀 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은 이번에 배제하는 것을 좀 결정된 4개 외교 대표들은 이러한 운영 자금으로 좀 자적으로 좀 하는 그런 형태를 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르스 폐쇄라는 것은 결정됐던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웸손 대변인은 시사한 바 같이 앞으로도 대외 외교 대표부들은 좀 폐쇄하는 것은 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너무 좀 주목을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사우스에 소속이 있는 나라들을 한데서 조르스를 좀 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과 관계라는 것은 좀 소원을 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올해 돌아서 러시아와 좀 관계를 너무 좋아지고, 지금은 좀 로저 관계라는 것은 너무 접근을 좀 됐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조선이 외교 정책이나 외교라는 것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연대를 좀 강화하는 거에 집중하려고라, 이러한 견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조선에 대해 준로가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나라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좀 비난할 때 북조선이 항상 좀 국제사회가 이중의 기준으로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다면 좋고 북조선이 할 때는 안 되고, 난 그런 것은 완전 더블 스탠다드, 좀 이중 기준이다. 그런 식으로 좀 계속 북조선이 비난을 좀 해왔는데, 그럴 때 이런 것을 좀 역시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 한테서 리해를 얻은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조선의 외교 정책의 전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준로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로 되는가, 그렇지 아니고 준로만 좀 중심으로 하는 외교 정책가 되는가라는 것은 역시 주목을 좀 돼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5년의 히트곡 카마야츠 히로시의 나의 좋은 보시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마야츠 히로시의 나의 좋은 보시오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